내가 요새 좀 뭔가 좀 머리가 공허한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특히 올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뭐냐면, 새롭게 뭔가 좀 내 스스로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특히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하자. 그래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하고 스포츠 마케팅 연구하는 사람 기본은 결국은 또 인문학 쪽으로 돌아갈 거고, 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읽고, 뭐 세네카의 인생은 왜 짧은가도 읽고, 어려워요, 어렵고. 그런 거 읽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20대 초반에 읽었던 건데 다 잊어버리고, 그때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니체가 한 얘기를 읽어요.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 중에 딱 두 가지가 지금 그 한 200페이지짜리인데 그게 편하게 돼 있어. 딱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감명. 하나는 뭐냐면, 제가 스스로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그렇죠? 뭐 그게 부모님한테 모욕을 받던, 공부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욕을 하고, 이 니체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한 악이라고 한 거죠. 악. 응? 악이라고 한. 악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몰래? 응? 에빌? 악이라고 하는. 악이 뭐냐? 하면 남한테 모욕을 주는 게 악이래요.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은 뭐예요? 선이란 어떤 상황이든지 남한테 창피를 주지 않는 게 선이래.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과 선이, 그 사람 아주 그 니체는 철학자는 진짜 나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까지는 아니지만 창피 주는 언사를 많이 했어. 지난번에 창피 준 건 아니야. 어저께 여러분 발표한 거는 그 잘못되면 지적을 해준 거지. 그 경계선이.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자유의 정의야. 자유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내 스스로에.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이 시간에 너의 B조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그 모욕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왜?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든지 그게 아니거든. 물론 근데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이 삶의 자체가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들였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난 내 스스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간에, 누구한테 상대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나서 그냥 깨끗이 잊어지는 건 뭐예요? 서로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그게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 철학적인 얘기가 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야, 결론이.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고. 우리가 올바른 사고가 뭐예요? 사고가 영어로 뭐예요? 사고가 영어로 뭐지? 사고. 그랬더니 액시던트? 생각할 깊이 생각하는 사고는, 올바른 사고는 뭐로 나오지 않아요? 딱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니체는. 올바른 사고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를 위해서는 첫째, 교제를 하랍니다, 사람들. 사람을 만나래요.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책을 읽으랍니다,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열정을 가지랍니다. 열정을. 그게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라고 책을 읽고,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책이 상관없죠. 자기가 원하는 책들. 그것이.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랍니다. 열정. 열정이라는 게 뭐야? 열정이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몰입하는 겁니다. 어느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책도 안 읽겠지만, 맨날 교과서만 읽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열정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교제를 하면은 사람들과 사람을 사귀는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삶을 올바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전문가의 비전문가의 차이점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이 올바른 사고라는 게 그게 전문가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게 어떤 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올바른 사고를 하고 올바른 직업을 갖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나가는 삶의 자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 일찍 교수님 너무 따분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것이 해주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요새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논어를 읽고 있어요. 논어를 새롭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근대 스포츠 산업의 출발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도 듣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디오를 찍으니까 굉장히 교수님의 언어가 순화돼 있어요. 에? 진짜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좋죠? 좋아요? 졸려요? 그냥 막 가? 막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순화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가줄게. 전자가 좋습니다. 전자가 좋습니다. 순화되면서, 그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열정이 없어져. 이 순화가 되니까 말이에요. 언어의 순화가 이루어지니까 열정이 없어져. 좀 강의가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해. 그래도 뭐 올바른 교수의 길로 가려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스포츠 산업의 출발이 뭔지, 자, 우리가 근대 스포츠 산업의 출발은 결국엔 클럽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 기초적인 단계가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이루어지면서 가는 것들이, 그 근대에는 이 하나의 클럽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뭐 클럽 스포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스포츠가 나오는, 리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리그 스포츠의 정의가, 리그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야구, 팀 스포츠가 리그 스포츠겠죠, 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토너먼트 스포츠가.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이걸 경영하는 사람들.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산업, 이 클럽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 이제 최초의 스포츠 경영자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매니저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것을 산업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조직을 조직화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 체계가 굉장히 이제 폭넓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처럼 여러 가지 6, 7가지 요인에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구체적으로 사안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프로스포츠에 있어가지고 승부 조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군 복무 비리, 군 비리,
군비리 있죠? 근데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경기 조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게 문제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이제 경마에서도 승부 조작이 나오고, 카지노에서도 지금 뭐 조작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경정에서도 승부 조작이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왜?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그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심각하게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죠? 뭐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 우리가 여러 승부조작이 벌어지고 병역비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위협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신동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 같아요? 거기에 생각을 해보는 사람. 순수성의 훼손이요. 여기 플러스 2점. 여기 B에 2에 1, 2, 3, 4, 5, 6점 플러스 2점. 너 이름표 있어. 없으니까 플러스 1점. 순수성의 훼손입니다. 뭐의 순수성? 스포츠 자체의 순수성의 훼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카지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베팅 자체로 비즈니스지만. 근데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째가 순수성의 훼손이에요. 순수성의 훼손. 왜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고 산업화 클럽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 순수성을 그 당시에도 회복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화가 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은, 스포츠가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스포츠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당시 순수성이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순수성의 훼손은 어디서 나와요? 스포츠 순수성의 훼손은 어디서 나와요? 뭐가 몰라요? 경기 조작에서 나오죠. 결과를 조작하는 게 스포츠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승부 조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1800년도에 벌써 유럽에서 스포츠를 조작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스포츠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과를 조작할 수 없고, 근데 그게 왜 나오냐? 결국엔 봉건주의 사회에 있어가지고 유럽에서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뭐가 나타나냐? 성과 성끼리의 대결이 나타나요. 이 작은 성과 A라는 성, B성, C성, 함부르크, 무슨 뭐 미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큰 성에 있는 사람 선수가 이겼던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스포츠의 순수성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수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베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베팅은 누가 해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북메이커가 있어가지고. 북메이커가 뭐야? 쉽게 말하면 지금 얘기로 하면은 베팅 오퍼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돈 모아가지고 돈 나눠주고 북메이커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는 스포츠 베팅을 미성년자 할 수 있어요. 왜? 스포츠 베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팀이 이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팀이 이기라고 돈을 냈는데
거기서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남은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순수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스포츠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IOC에서도 이 스포츠의 순수성이 훼손될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불법 스포츠나 승부 조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또 이 승부 조작이 터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 깨? 작년 깨.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어쨌든 터지면 그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정직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가고 하나의 포괄적으로 스포츠 전체를 이끌어가자 비즈니스로 가는 게 이 클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의 변화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가 결국에는 영국이 산업화 발달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전이라도 유럽 중심적인 전 세계가 유럽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특히 영국에서 이제 현대 스포츠나 스포츠 산업에 대한 것이 처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이 귀족하고 지주계급으로서 만들어진 귀족 정치가 스포츠 클럽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소와 개가 뭐예요? 우리들의 굉장히 친근한 동물들이잖아요. 유럽은 말이에요. 우리 소경주 봤어요? 소경주 하는 거? 어? 소경주 하는 거 못 봤죠? 근데 소싸움은 해요. 최근 들어서 소싸움은 해요. 근데 얘네들은 말이 우리 소처럼 키운 거예요. 말을. 참 이상해요. 유럽이 그렇게 큰 대륙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거의 뭐라 그래 요새 강아지 키우는 거를 응? 반려동물로 되는 거예요. 맞아. 반려동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가 반려동물인가? 닭, 토끼, 뭐예요? 반려동물. 우리는 뭐예요? 개? 강아지? 뱀? 그렇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말이 반려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말고기를 먹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소고기 먹듯이 말고기 먹고, 우린 말고기 먹어본 사람 있어요? 말고기? 나도 못 먹어봤어. 맛있대. 너 감기 걸렸니? 그럼 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아프면은요 학교를 나오면 안 돼요. 집에서 쉬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다 쉬어. 나오지 마. 나중에 안 왔다고 하는 그 증명서만 가져오면 돼. 어? 그래서 그렇게 사기치는 애도 많지만 진짜 아프면 나오지 말라고. 농담이 아닙니다. 가 쉬어. 괜찮아. 어? 다른 애들이 기침하면 피해보잖아. 네 옆에 있는 애 얼마나 지금 그렇게 쓰린 마음으로 앉아있겠니? 이따 화장실 가서 얼마나 손 씻고 그러겠니? 앞에도 소정이도 그렇고 뒤에 그 사각이 전부 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하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더 나와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진짜라니까. 내가 쟤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안 나올 겁니다. 아픈 적이 없어. 아픈 적이 없어. 저는 별로 강의를 못할 정도로 아픈 적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려. 아프면 나오지 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다를 갖다 주면은 그건 결석 처리 안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써야 되는데 지금 아프다고 학교 억지로 와가지고 수업을 들어. 응? 거 봐. 지금 옆에서 지금 휴지 코에다 대고 난리 지금.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업에서. 몸이 아프다.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수업을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진짜 몸이 아픈데 나와 저렇게 얼마나 정성스러워. 뭔가 듣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저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잘해야 돼. 아픈 과정에도 오는 애들. 근데 제일 바보가 아플 때 학교 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하루만 쉬면 그 다음부터 왕쾌가 돼가지고 제대로 다니는데 저렇게 오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져.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판단력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빠져 나중에 또 만회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 마세요.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지 뭐. 여기서 뭐 C, D 받고 싶으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거는 막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결정사항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다 그랬냐. 하여튼 이런 그 귀족들이 스포츠 클럽으로서 발전시키려 가는 거예요. 귀족 사회가 가는 건 이제. 그러니까 말에 그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말이라는 거지. 말이 많으면 말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말이랑 홀스양 말이 여기서 말은 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세기 이게 말은 얘는 유럽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 19세기에 18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스스로 우리가 그걸 윌리엄스 뭐지 영화 기사 윌리엄스 보면은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 파리를 프랑스를 돌아지고 우리가 그 대회 같은 거야. 그런 게 그게 성끼리 대결을 벌이잖아요. 기사 윌리엄스가 굉장히 비싼. 근데 누가 이게 보통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성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짜고 치고 거기서 뭐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깨부신 게 기사 윌리엄스가 이제 실력 걔 프로팀의 프로. 그 프로의 프로 기사 윌리엄스가 말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 여자 그 여자친구 매니저가 하고 그러는 거에 돌아다니면서 상금 받고 나중에 하여튼 뭐 그래서 왕자하고 싸우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문제. 그게 바로 스포츠 배팅이 나오는 원료. 왕자하고 싸우면 지면 누가 와서 보냐 말이야. 왕자 찬양하는 거밖에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배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게 배팅이야. 그건 기사 윌리엄스라는 영화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영화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클럽으로 나오는 그게 팀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클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쫙키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말 경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유럽은요, 또 이 말이 우리나라 소하고 틀리게 말 가지고 장난을 쳐요. 내 말이 남 말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또 귀족들 스스로가 내 말이 정말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지역 수준의 이벤트로 가요. 그래서 이제 1830년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발전하잖아요. 교통이 발전하니까 교통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말 경주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국가적으로 뭐 경계가 별로 애매모호하니까 충분히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회를 치는 데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대배 들어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이제 도박책이 아까 얘기한 그 도박적인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가 바로 정직한 경기를 위한 것이다.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배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순수하고 시작이 굉장히 진짜 우리 사회와 스포츠 자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게 이제 경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경마 자체가 내 씨가 진짜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말의 씨가. 우리가 옛날에 도사견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보면요. 이 족보, 개도 족보가 있듯이 말도 족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2월 달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가지고는 그 제주도 경마장이 있어. 거기서 35억짜리 씨마를 만져봤다는 거 아니야. 35억. 우리가 제일 비싼 씨말이야. 그 다음에 10매덕짜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 씨말이 뭔지 알죠? 그건 씨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죽을 때까지 씨만 뿌려. 그럼 근데 걔 족보가 굉장히 좋은 거야. 걔는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뭐 어디서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족보가라는 걸 굉장히 따져요. 사람 족보보다 이 말의 족보를 더 따져. 유럽은. 왜냐하면 사람은 죽이고 자기가 족보를 따면 되지만 말은 안 그렇잖아.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말의 족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저히 생각 못할 이 족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족보가 결국엔 말 잘 달리는 경주마로서의 족보가 있는 이 족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1800년도부터. 그 지금도 뭐 켄터키 더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 이렇게 더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에 있는 좋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대회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고급스러운 스포츠가 경마예요. 우리는 돈 넣고 돈 먹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대회 가서 보면은 완전히 양복 다 입고 드레스 입고 거기서 웨딩도 하고 아니면 그 패션쇼도 하고 그래요. 경마장에서 그 대회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마라는 그 자체가 고급 스포츠라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좀 잘못 호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엉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좌키 클럽. 좌키 클럽이라는 게 좌키 클럽이 기수들 좌키 클럽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마가 클럽 스포츠로 나오는 스포츠가 클럽화되는 게 이 경마라고. 그게 원조가 좌키 클럽이라는 말. 이 경마 클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스 오브 클럽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기수 클럽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클럽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클럽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제 그 모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홍콩 가면 홍콩 좌키 클럽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홍콩에서 유지들만 이 좌키 클럽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 하나가 뭐 몇십억짜리 말도 있거든요. 이 좌키 클럽 그 말 오너들의 모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성직자들이 이 좌키 클럽이 세웠다는 거예요. 1750년도에. 뉴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거 한 개의 클럽이 스포츠 조직체를 통합해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경마를 한다든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순서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좌키 클럽에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클럽의 책임은 여기 클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서로가 이제 왜냐하면 말 오너들이 한둘이야? 그 사람 서로가 지들이 잘났다고 우기잖아, 말. 귀족들이. 그러니까 그걸 갈등을 조정하고 규칙을 세우고 그럼 적격성을 결정하고 관리자를 지역 이벤트를 갖다가 프로모션하는 그런 일들을 이 좌키 클럽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회 운영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연맹이 생기는 거야. 연맹. 스포츠 거버넌스가 생기는 거니까. 스포츠. 그 하나의 연맹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 클럽 체계가 정당성 있고 충성성을 지지하고 자발적인 관리에 의존한다. 스스로가 결국은 뭐냐? 자생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생력 없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출발하냐, 자생력 없이 가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과연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들이 자생력이 없기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구단들이 흑자를 못 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자생적으로 생겼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제 클럽 스포츠가 이제 발전하고 나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스포츠가 이제 클럽 스포츠들이 맨 처음에 말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좌키 클럽인데 말 중심으로 왔다가 또 다른 종목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 클럽 스포츠 대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신 게 올림픽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 종목에 말에 관련 종목, 그 육상에 관련된 종목, 뭐 축구 이런 쪽으로 고대 올림픽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쿠베르땅이 1896년에 IOC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심이 뭐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쪽이 유럽. 1896년에 실질적으로 이걸 첫 번째 올림픽을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1896년 올림픽 치러지고 파리에서 1900년도 하고 1904년도 생트루이스가 어디예요? 거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하다가 1904년도 하고 1908년도에 이제 런던에서 올림픽을 처음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유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당시 이제 1896년 올림픽 유치하고 그 당시가 우리는 언제 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1988년에 했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가끔 지난번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936년 올림픽이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그 내가 뭐래 1940년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일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쿄. 그 도쿄가 2차전 때 못하고 언제 했어요? 64년 했다고요. 그러니까 24년 후에 올림픽을 했어요. 그러니까 24년 후에 그건 이제 2차전 때 폐허가 됐지만은 1936년 40년대 벌써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면은 일본은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88년에 했어요. 그럼 36년과 88년이면 얼마가 차이나요? 52년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그 당시에는 50년 정도의 뭐가 있었어요?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본도 2차 대전 다음에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섰고 50년대 이후에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올라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올라서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면 국민소득 2,000불에 3,000불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새 혹시 아프리카에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씩 보내는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너 하지? 월드쇼에. 그 얼마씩 보내요? 달에 10,000원을 보내죠. 달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만 원이면 얼마예요? 달러로. 100불이에요, 100불. 그쵸? 왜 100불을 보낸 줄 알아요? 100불이면은 굶어 죽질 않아요. 하루 1,000원씩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국민소득이 100불이 되는 나라는 굶어 죽진 않아요. 국민들이.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나라 100불이 언제인 줄 알아요? 국민소득 100불? 언제인 것 같아요? 6.25 때?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직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도 안 가죠? 왜 그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할아버지 때인데. 나도 생각이 안 나요. 1950년대 직후? 그런 얘기는 들었죠? 언제 같아요? 또, 다 여러분 1950년대 직후 생각해요? 응? 인터넷 쳐봐요. 국민소득 100달러 언제인 줄 알아요? 1972년이에요. 1971년, 2년도면 그때 100달러, 국민소득 100달러. 우리 국민소득 1,000불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죠? 알 수도 없죠. 여러분 알 수가 없죠. 1977년이에요. 76년, 7년. 그 국민소득 1,000불이에요. 올림픽 때 국민소득 3,00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야? 우리 23,000불이죠. 에? 이게 그간 100불 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100불 보내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굶어 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안 굶기 위해서 1,000원씩만 보내면 되는 거야, 아프리카에. 근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1972년이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5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68, 69, 70, 71, 72.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소득 100불 정도야.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굶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여러분 부모님들 그때 밥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이해가 안 가져요.
여러분 아버님도 50대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나보다 더 많이 먹었겠지. 드셨겠지만. 도시락 못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시골에서.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시골은. 근데 우리 지금은 어때요? 전기가 모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단 40년 만에. 23,000불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는 별로 노력 안 했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여러분 어른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진짜입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그 과거를 잊는 데가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그거를 반면교사를 삼아가 열심히 더 살아가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웃긴 소리 말라고 그래. 맨날 똥칸 있었고 다 똥포 하고 다녔어요.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1920년대 서울 시내에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백이민족이 그러고 살았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일본하고 같이 놀잖아요. 일본 어떨 때는 일본 가끔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중국 봐봐요. 중국이 어때요? 중국 봐봐요. 중국의 문화. 아직은 우리가 그들이 경제 수준이 올랐지만 문화를 못 찾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일본, 한국, 중국을 그렇게 같이 봐요. 이렇게. 일본 사람이 한국 보는 거, 한국 사람이 중국 보는 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지만 서로가. 우리도 일본보다 잘 살아요. 잘 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못 봐요. 특히 우리가 스포츠를 논할 때는 특히 그래요. 왜?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가 뭐였어요? 일본은 돔구장을 졌어요. 도쿄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은 돔구장을 져가지고 지금 6개의 돔이 있어요. 야구장만. 근데 우린 돔이 몇 개?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 민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고척돔에 23,000짜리 돔구장, 그 돔구장이 아니라 체육관.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갖다가 딱 교훈 삼아가지고 올해를 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보자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쿠베르땅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처음 런던이 쫙키 클럽을 해가지고 주도를 했지만 결국은 프랑스 쿠베르땅이 올림픽을 만드는 바람에 프랑스에서 하고 세인트루이에서 결국 영국에 1908년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48년에 하고 지금 지금 언제 이제 런던 올림픽이 60년 만이에요? 54년 만이에요. 지금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냐면요, 이게 아테네. 이게 옛날에 저 아테네 갔다 왔는데, 이게 과거에 이게 아테네에서 주경기장이거든요? 여기서 개막식을 했어요. 여기서 양궁을 했어요, 또. 근데 이게 고대 올림픽 주경기장이에요, 여기가. 여기 고대 올림픽 주경기장. 여기가 있고, 근데 여기가 차 무지하게 막혀, 하여튼. 이 그리스는 아주 그냥 차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별로예요. 여기가 그게요. 그래서 이제 클럽 스포츠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에리트 스포츠가 이제 지역에 따라 에리트 스포츠를 조직하는 방법, 클럽 스포츠가 이제 줄어들어요. 왜냐? 이것이 점점점 에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에리트 스포츠 지배적 경영 구조가 클럽 스포츠 시스템이었는데 클럽 스포츠 시스템이 왜 주저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굉장히 지역 단위예요. 그리고 IOC라고 하는 국제적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클럽 스포츠 자체가 뭐로 끝나냐? 쫙키 클럽으로 끝나요. 점점 더. 그리고 동네 스포츠로 끝나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미국에서 프로스포츠 리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클럽 클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발휘했지만은 이제 IOC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국제적 기구들이 나오고 함으로써 이제 클럽 스포츠 자체의 위상들이 쪼그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지역 단위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클럽 스포츠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 리그 스포츠가 이제 여기서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다음. 근데 미국식에서는 그냥 미국은 1800년대 지난 다음에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리시예요. 그렇죠. 영국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 처음 올 때 세 번째로 많은 민족이 온 거예요. 어느 민족이 알아요? 첫 번째 영국, 그 다음 누구요? 예? 그 다음 이태리. 그쵸? 그 다음 셋째가 어디요? 어디 같아요? 프랑스?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미국으로 이주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국에서 얘기하면 하층들이에요. 유럽에서 얘기해서 빈민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기하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류층 이하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찾으러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물론 호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인들이 나갔다 그랬죠. 그렇죠? 죄인들이 만드는 나라가 호주예요. 유럽에 있던 죄인들이 영국에. 미국도 왜 그러냐면 그때 1800년도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종교적 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서 대부분이 미국을 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미국은 뭐예요? 이거는 아유 지네들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유 저것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미국 사람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이 미운 이유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국 사람이 미국 가고 절대 밥을 굶을 리 없대요. 영국 거지도. 영국식 영어를 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환장을 한대. 지금도. 그래서 영국식 그래서 근데 미국식 영어를 유럽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한대. 영어인데 미국식 영어를 유럽에서 독일 같은 데 가서 미국식 영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겪은 경험이에요. 저자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0대 때 미국 가서 미국 영어가 다시 들어왔는데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유럽을 굉장히 동경하고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 미국이 미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싫으면 이유가 있나? 미운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미워. 그냥 미워. 진짜 그냥 밉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키스,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양키스를 싫어해요. 양키스 구단. 축구는 어디를 싫어하는지 알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 리그는 레알을 싫어해요. 왠지 알아요? 유태인이 들어간 거, 미국 자본이 들어간 거,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나중에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유럽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유럽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그 책을 꼭 읽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미국을 싫어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유럽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상류층에서 유럽 스타일을 짜라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쉽게 말하면 그 하류층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럽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돈은 많은데 졸부가
졸부가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졸부가 이거 유럽 그 옛날 전통적인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해. 미국에서요. 그래서 유럽 클럽들이 스포츠를 대규모 회원들을 유치하는 반면에 미국 내는 건인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지 않는 사교 클럽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왜냐? 졸부들이 모여서 쪽팔리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만 놀자 이게 우리끼리만. 유럽, 미국의 이제 좌키 클럽은 우리끼리만 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유럽은 내가 돈 많으면 내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지만 미국은 돈 많다고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돼요. 그래서 이 경마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끌어요. 인기를 못 끌어요. 그러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러자. 여기서 나왔듯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후원 수단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귀족적 전통이 미국에는 없었다는 거죠. 귀족적 전통이. 아까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종교적 도박을 제약하는. 결국에는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배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도박을 제한하는 종교적인 원리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게 이제 종교적 박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래서 이 스포츠 클럽이 정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이 클럽 스포츠 시스템이 미국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 자체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럼 미국에 맞는 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마차 경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마차 경주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차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차 경주. 마차 경주 배너 같은 데 보면 마차 경주 있죠. 이제 승마를 안 하고, 경마를 안 하고, 뒤에서 하는 마차 경주. 왜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을, 그래서 뉴욕 시내에서 이걸 대회를 직접 벌여요. 실질적으로. 뉴욕 시내를 관통하는. 그러면서 북메이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게 1930년대 계속 마차 경주로 발달해 와요. 이것이 하나의 리그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룬대요. 그래서 마차 경주가 뭐냐면 이 자동차 경주의 효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19세기 초에. 이 마차 경주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얘기했듯이 시내도로를 달리니까 마차나 말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는 거야. 이게 뭐 특별히 종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 지나 왜 이거 시내를 도는 거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마차만 있으면 다 타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시내를 가니까 배팅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이제 하얀 마차 자신의 스포츠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이 마차 경주를 본 적 있어요? 미국 가서? 언제 하는지 알아요? 새벽 3시에. 잠 안 와가지고 새벽에 텔레비를 틀고 있으면 새벽 3시쯤 이 마차 경주를 하는 걸 보여줘요. 아이오와 일리노이 이런 데서. ESPN에서 마차 경주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이제 마차 경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결국엔 승부 조작 때문에. 이 북메이커가 돈을 많이 벌려고 승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을 하는 건 결국엔 그가 또 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차 경주가 순수성. 네? 이게 왜냐면 경마장 주인과 경프로한테 경영이 됐잖아요. 이게 스포츠가 마차 경주가. 그렇죠? 기수 클럽 회원 간의 사업주들에서 입장료의 수입에 관중이 나오는 거 이제 관람 스포츠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돌면서 관중들의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성을 포기한 거예요. 승부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승부 조작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의 리그 스포츠로, 관람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관람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1930년 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야구가 나오는 거예요. 리그가 1870년도. 리그는 크리켓 알죠? 크리켓에서 처음 나왔어요. 크리켓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1876년에 허버트가 이제 여기서 야구를 만들어요. 이제 리그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그 처음에 신시내티를 만들고 이거는 이름으로써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아는 게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마차 경주가 나오면서 마차 경주가 관람 스포츠로서 하나의 그것이 팀 경주로 되다가 그 다음에 야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리그 스포츠가 자연적으로 이끌어서 나왔다는 사실. 이게 스포츠 산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는 것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알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나오는 것들이 이게 신시내티 첫 번째 팀이고 아까 이게 윌리엄 헐버트 프로 내셔널 리그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 신시내티 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1871년도에 이제 선수 내셔널 어서시에이션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아마추어도 이전까지는 아마추어 리그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리그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1876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마차 경주에서 보듯이 중요한 게 뭐예요? 승부 조작이야. 이거를 방지해야 돼요. 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 화이트삭스에서 화이트삭스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승부 조작을 벌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꾸 봐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 언제 이것들이 딱 나오는지 알아요? 딱 발전하려고 하는 그 모멘텀에 나와요. 지금 지금 마차 경주도 그 1930, 80, 1800년도 말에서 딱 발전하고 올라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먹을거리가 될 때, 비즈니스로 산업화 될 때 이것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성장 동력을 받을 단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에서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스모가 어떻게 됐어요? 승부 조작 사건으로 더 이상 스모는 인기가 완전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한 이 허버트가 생각한 1876년에 벌써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권위나 그 다음에 순수성을 훼손당하면 안 된다는 사실. 왜? 정직성이 의심되는 한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이게 특히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이 정직성이나 순수성을 훼손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무리가 생겨나요. 벌써 제품 만드는 과정에 재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드는 재료에 이상이 생기면 뭐예요? 또 올바른 제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넌트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만든 거. 한 시즌. 이 한 시즌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리그 스포츠로서 4월부터 한 시즌이라고 하는 페넌트레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허버트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도시 프랜차이즈라는 걸 또 만들어요. 프랜차이즈. 도시 중심적인, 그 지역 중심적인 프랜차이즈 팀들을 처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소도시와 대도시와 연결되고 서로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프로스포츠 시스템이 나오고 수익 분배를 처음 하는 거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분배하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 허버트가 이 내셔널리그 전체적으로 이걸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천재는 이제 뭐 거기에서 TV 중계권, 라이센싱, 뭐 다양한 이제 마케팅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리그 스포츠가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의 어떤 역사적으로 클럽에서 리그 스포츠로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토너먼트 스포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토너먼트 스포츠가 우리가 골프나 그 다음에 테니스, 이제 특히 토너먼트 스포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 페넌트 레이스로 운영되는 게 아니죠. 골프 같은 경우는 3일, 4일 치고 테니스 같은 것도 무슨 뭐 테니스 대회 딱 그 기간 동안 하는 거. 이게 토너먼트 스포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씨름은 토너먼트 스포츠예요, 리그 스포츠예요. 토너먼트 스포츠예요. 박싱도 토너먼트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이 팀이라도 그럼 핸드볼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핸드볼은 토너먼트 스포츠입니다. 그것이 팀 스포츠지만 리그화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 스포츠는 토너먼트 스포츠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 형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팀 스포츠냐 개인 스포츠냐가 아니야. 어? 그런 것들이 근데 요새는 혼합적으로도 가요.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경우 총 한 시즌의 성적을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에 뭐 페덱스라고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뭐 우수한 10명 뽑아가지고 파이널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새는 좀 그것이 토너먼트와 리그 스포츠가 통합되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너먼트 스포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골프, 클럽 시스템. 자, 아까 클럽 시스템이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좌키 클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경마라는 걸 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뭐로 갔어요? 마차 경주로 가고 프로 스포츠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고 또 하나의 클럽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제 토너먼트 스포츠예요. 자, 경마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클럽이 뭐냐면 컨트리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골프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승마도 그렇고 경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프도 그렇고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나왔고 테니스도 영국에서 나오고 전부 다 영국에서 발상지로 나옵니다. 이러므로써 그것이 결국 그런 클럽 스포츠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스포츠 산업의 체계를 이끌어준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두 번째로 이제 토너먼트. 옛날에는 테니스도 자기가 안 쳤어요. 테니스 여기 밑에 사람들이 대신 쳐줬어. 골프도 대신 치라고 그러고. 어?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누구냐? 그 귀족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골프 선수 된 사람들 많아요. 초창기 때. 진짜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왜? 귀족들은 말을 기수가 타잖아. 다 이런 것들은 다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그러면서 여기를 클럽 게임은 고용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외됐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그냥 부자 후원자의 지원업 토너먼트 참가하는 게 힘들어졌다. 개인 클럽들에서 이제 결국에는 개인 클럽에서 지원했던 게 처음 토너먼트 스포츠고. 이제 보세요. 여기 초기에 골프 전문가들은 컨트리 클럽 설립, 골프 관리해주고 멤버를 레슨해주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초기에 골프 선수는 클럽 교사나 캐디들이 골프 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에서 골프 리그 조직하는 사수들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1930년대는 왜? 클럽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클럽 오너들이 대회를 만들고 클럽 오너들의 지원을 없이면은 그 골프 대회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까지 아직은 이런 뭐 미국 LPGA나 미국 PGA 같은 것들이 아직은 출범이 안 됐다는 1930년대. 그 1940년 지나와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대부분 뭐 소득 20세기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람객 참석이 대부분 스포츠 어떤 주요 소득원이 됐었고요. 그다음 프레드 커커라는 이제 유일한 특징을 그는 골프 다운아비에 혼란함을 발생한다라고 썼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혼란함을 발생한다는 건 어렵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뉴스나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홍보하고 이런 일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토너먼트 스포츠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클럽을 통해 가지고 리그 스포츠가 나왔고 클럽을 통해 가지고 토너먼트 스포츠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견해 잊어버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클럽이 더 발전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IOC라고 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클럽 대회를 처음으로 초창됐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리그 스포츠 쪽으로 가고 산업적으로 클럽 스포츠, 참여 토너먼트 스포츠로 가서 골프나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스포츠 산업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디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다. 자, 스포츠 산업 내에서 미디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스포츠 미디어 관련 전문가를 모셔다가 과연 스포츠가 미디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니 미디어가 스포츠가 상호 연관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지금은 현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으로서 스포츠가 발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중계권료입니다. 특히 1970년대, 80년대에 위성방송이 나옴으로써 미디어 그룹에서 TV나 미디어의 컨텐츠로서 스포츠를 가장 큰 매력적인 걸로서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1970년대에서 80년 사이에. 그래서 EPL이든지 메이저리그라든지 다른 어떤 NBA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하나의 에이전트 산업이 나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만큼 하면서 그만 투자가 늘어나니까 선수를 관리해주는 고액 연봉정원하고 에이전트 비즈니스가 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산업 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와의 영향이 가장 크게 갖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선수들을 관리해준 에이전트 산업이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산업군으로서 성장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산업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 산업은 클럽과 리그와 토너먼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재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로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브리프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스포츠 산업사는 한 학기 동안 배워요. 산업사를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관련된 게 어떤 산업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 국내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거는 아직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저는 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그렇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의 처음 이유는 결국은 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야구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그 다음에 그것이 YMCA에서 들어가 스포츠로 좀 산업적으로 키우는 거는요, 결국 미디어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동아마라톤이라는 게 뭐예요? 언론사가, 동아일보라는 언론사가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프로모션 해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뭐 각종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사들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야구 대회 같은 것도 주로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배 이런 것들이 뭐 청룡배, 황금사자기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고교 야구를 비즈니스화한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비즈니스화한 거야. 그럼 참여 스포츠 쪽은 뭐냐? 별로 없어. 왜? 그렇게 넉넉하게 참여 스포츠로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국민소득 100불도 얼마 1970년대 국민소득 100불인데 그전에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뭐 자전거 뭐 3000리 자전거라면 자전거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처음 이끌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토너먼트 스포츠나 리그 스포츠 결국 리그 스포츠라고 하는 건 우리는 결국엔 프로 스포츠 80년대 이후에 나온 거고, 다양한 뭐 스포츠, 뭐 복싱이라든지 프로모션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네 씨름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씨름 같은 게 뭐예요? 클럽 그 동네에서 해가지고 뭐 거기서 황소를 걸어놓고 씨름대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안 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나라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시도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과연 우리가 다른 스포츠라도 얼마나 그것이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산업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거기에서 금융적인 어떤 상호간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